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끝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는 엔터주가 2분기 실적 우려 속에서 줄줄이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티스트 IP 부족, 또 주요 그룹들의 흥행 부재가 원인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현지 연구님과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점잖게 얘기는 했지만 상반기에 정말 소외받은 것은 엔터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엔터 업종 주가가 노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주가 중심으로 전체적인 리뷰를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노답일 수밖에 없었던 실적이긴 합니다. 결국 엔터가 멀티플 자체는 가장 이제 역사적 최하단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방은 좀 다져진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갈 만한 업사이드 요인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 업사이드 요인을 상반기 동안 시장에서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었던 앨범에서의 성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던 상반기이기도 했고 네. 실적도 사실 2분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1분기 때 엔터 그래도 2분기면 이제 가수들 돌아옵니다. 활동 많아집니다. 실적 그랬죠. 좋아집니다. 했는데 네. 또 막상 2분기가 돼 보니까 또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실적이 또 안 좋네요. 그러니까 2분기 기대감으로 높여놨는데 실적마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주가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분기 전체적으로 엔터 자체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다음 방송 때 또 사과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얼만큼 조금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조금은 네. 저는 그래도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최소 8월 말 정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조금 더 현실적인 기다림의 시간은 그럼 언제가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이제 추석 지나고 차라리 4분기를 앞두고 있는 이제 9월 중순 말 정도가 그래도 엔터를 보기에 좀 괜찮은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다 가겠네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할 말은 있습니다. 많지만 그죠? 예. 네. 네. 일단 4대 엔터사들 먼저 좀 봐야 되겠는데 2분기 실적 대충 나왔겠죠. 나왔는데 추정을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먼저 하이브. 참 상반기 하이브 참 별일이 많았는데 네. 일단 그래도 뉴진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본 진출은 성공적으로 했고 한의의 푸른 산호초 보셨죠? 네. 일본 사람도 굉장히 열광을 하고 그렇게 대단히 뉴진스에 대한 사랑이 깊을 줄은 몰랐어요. 그죠? 이거 보면 네.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슈퍼들이 좋다라고 하셨었는데 정말 네. 슈퍼들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슈퍼내추럴도 일본에서 터지면서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 잘 된 거는 맞습니다만 이게 6월 말이었어요. 이 2분기 팬미팅이 실적에는 좀 반영이 되긴 합니다만 이게 원래대로라면 총매출 그러니까 이제 티켓 단가와 모객 수가 곱해진 총매출로 인식이 됐어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뉴진스가 로열티 정도로만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본에서 반응이 컸던 것 대비 실질적인 하이브 실적의 인식은 조금 미미하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 네, 그것도 있고 사실 이번에 일본에서 정말 잘 된 건 맞습니다만 2분기 또 이제 하이브 실적을 봤을 때는 네. 가수들의 성과는 좋았어요. 뉴진스도 그렇고 세븐틴도 이번에 유닛으로 정한원우라고 하는 이제 13명 중에 또 새로운 조합의 유닛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앨범도 거의 80만 장 이상 팔고 네. 굉장히 잘 됐는데 문제는 이제 하이브의 외부 요소들 예를 들면 가장 우려가 컸었던 거는 아무래도 별이 되어라라는 게임 퍼블리싱을 담당했습니다. 별이 되어라 2의 이 퍼블리싱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렇군요. 관련해서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수들은 잘 해줬으나 외딴에서 이제 비용이 좀 이래저래 발생을 하면서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하이브는 사실 2분기에는 가처분 소송, 그러니까 이제 미니진이라는 사람을 대표 자리에서 오고자 하는 가처분 소송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진행되는 소송은 배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실 지금부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연간으로는 하이브에서 좀 이런 어도와 하이브와의 소송 문제도 좀 계속 리스크로 남아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뉴진스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른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뉴진스는 잘하고 있는데. 네, 뉴진스 문제 없어요. 근데 네. 어도어 사태가 이제 진행자 형이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말이죠.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방시혁 의장에게 이제 화해 좀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네. 뭐 방시혁 의장은 안 쳐다보고. 그쵸. 그게 이게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네.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에 뭐 빌리프랩, 소스뮤직도 약간 이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또 명예훼손으로 또 민희진 측에 맞습니다. 약간 소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예, 이게 별로 뭐 얘기하기도 싫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실적에 반영이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사실 뭐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는 제대로 된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대로 된 싸움. 그러니까 하이브와 어도어와의 소송.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뭐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송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기에는 레이블들 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하이브와 어도어와의 싸움.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적에 좀 그렇죠. 기여라기보다는 실적을 좀 깎아먹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예. 아직은 2분기에는 이게 크게 반영이 되진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소가 이제 끝나야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프리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용단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그러니까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 그러니까 연간 가이던스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많이 내려왔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올해 연간으로 한 3천억 정도의 OP가 될 거라 봤는데 이런저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한 2,500억 수준의 형성이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좋습니다만 내년을 봤을 때가 더 기회가 많아 보이는 게 이제 내년에 방탄소년단이 또 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빠르면은 3분기인데 현실적으로는 4분기 정도에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위버스 구독형 모델이 드디어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도 4분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위버스 구독형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다 하니 그래도 기대를 이제 하반기 중에는 그래도 나오겠구나 라고 기대를 해본다면 그래도 모멘텀들이 지금 상반기보다는 좀 더 4분기에 걸친 내년에 몰려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이제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좀 투자하기에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BTS를 기대해 봐야 되는데 진이 이제 전역 후에 활동을 시작했고 네. 이제 완전체가 되려면 내년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쵸. 아무래도 내년 6월을 기점으로 모든 다 이제 제대로 그때 전역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정말 누군가의 전역을 이렇게 달력에 써가면서 기다렸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도 아닌데. 네, 정말 정말 살면서 누군가의 전역을 기대해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 7월이면 모두가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6월까지 돌아오고 본격적인 활동은 7월부터 가능할 걸로 보는데 현실적으로 공연에서의 일정이라기보다는 앨범 발매가 조금 더 선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된다면 이제 하반기쯤에 방탄의 앨범을 중심으로 한 컴백이 이어질 것 같고 뭐 지금도 사실 복무 중이긴 합니다만 지민 님의 이제 앨범이 저번 주 금요일에 또 나오면서 이제 앨범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탄이 없다고 해서 실적 기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완전체로 왔을 때 그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는 이제 조금 더 내년으로 시선을 옮기는 편이. BTS 완전체만 되면 다시 한번 다 떨치고 시야 한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네, 하이브는. 맞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이제 언제 나오나요? 이번 주 중에 나옵니까? 다음 주 이제 다음 주? 8월 7일 수요일에 그 정도.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데. 네. 추정을 제가 리포트 내신 거 봤는데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640억 원이면 작년 동기 대비 20%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을 보시는데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사실은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추정치는? 사실 이게 원래는 컨센서스가 2분기가 그래도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에는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2분기 때 정말 대단한 주요 가수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반영이 안 됐긴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까먹는 이유가 별이 되어라 2의 퍼블리싱이라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매출 대비 비용이 좀 높았던 거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금 실적을 깎아 먹었다라든지 혹은 뉴진스도 총매출로 인식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로열티 정도밖에 인식을 못 한다거나 혹은 2분기 때 이런저런 비용들이
가수들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1분기 리뷰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2분기가 예상치보다 200~300억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앨범을 내는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5월 말부터 앨범을 냈었던 가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가수들이 생각보다 전작 대비 앨범의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작년 6월부터 엔터가 계속 안 좋았던 게 앨범이 중국팔 계속 꺾이는 역성장세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적도 깎아내리고 앨범도 성장이 안 나오면서 뭐야 엔터 망했어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의외로 지금 추세대로라면 중국에서의 앨범 역성장 추세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 엔터는 2분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우리가 속아본다면 한 번, 많이, 이제 정말 죄송하지만, 많이 속았으니 한 번 정도는 더 속을 수 있잖아요. 아, 정말 진심이시네요. 한 번만 더 기다려주신다면, 예. 이제 7월부터 나오는 가수들, 그러니까 뭐 빨리 말하면 5월 말, 뭐 라이즈도 에스파도 심지어 최근에 나오는 엔하이픈, 예. 모든 가수들 다 성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는 그래도 2분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희한한 외부 요인들에서 깎아먹는 게 없다면.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이 뭐 10월, 11월 이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추석 지나고 9월 말 정도부터 내년을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투자 시기다. 맞아요. 네. 2분기 가요계는 뭐 뉴진스도 있지만 에스파 그쵸. 좋아하거든요. 저도 슈퍼노바, 좋아합니다. 아마겟돈, 저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 들으면 정말 신나요. 에이, 넥스트 이게- 레벨 이후로 너무 좋아져 체인지 되는데 넘버원 걸그룹이 됐어요. 이제 왜 그런지는 뒤에 나오겠지만 네. 아마겟돈은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잖아요. 야 이거 좀 SM에서는 이거 SM 정말 그 재료 없는데 이거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에스파도 그런데요. 이제 에스파가 5월 말에 앨범을 냈고 6월에 라이즈라는 가수도 앨범을 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에스파도 뭐 저연차라기에는 뭐 지금 데뷔한 지 이제 4년차, 5년차가 됐기 때문에 뭐 엄청 저연차는 아닙니다만 네. 뭐 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차에 접어드는 가수인데요. SM에 말씀하신 대로 재료가 없었어요. 왜냐면 고연차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연차가 왜 없냐? SM은 저연차 가수의 성장이 언제 나오냐. 그래서 항상 디레이팅을 받아왔었는데 에스파를 시작으로 갑자기 라이즈까지 이어지는 그림. 그리고 아마도 안 궁금하셨겠지만 NCT 위시라고 하는 또 신인 보이 그룹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데뷔했거든요. 궁금하신 올해. 분들 많아요. NCT. 그런 이제 NCT에서 마지막 유닛인 NCT 위시라는 일본 보이그룹이 데뷔했는데 이 에스파를 시작으로 5, 6, 7 이어지는 이 신인들 저연차 라인업이 굉장히 성장세가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JYP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JYP는 조금 다른 전략을 쓰고 있네요. 남미 시장 진출한다고요? 네. 3분기에 보니까 JYP 라틴 아메리카를 설립하고 라틴 아메리카 시장 진출하겠다. 뭐 뭔가 뒤에 뭐 전략이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네. 여기 외에도 뭐 스트레이키즈가 전원 재계약한 거 뭐 이 정도인데 남미 진출 이거 기대 좀 해봐도 되나요? 이거? 사실 기대를 하겠지만 이제 주가에는 크게 움직임은 없겠죠. 이것도 초기 비용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네. 투자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남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남미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약간 다리 역할하는 지역이 또 남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요, 생각보다 남미 음악, 즉 라틴 음악이라고 하죠. 라틴 음악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 음악을 한국 가수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라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을 조금 더 확장하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하이브에서도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라틴 레이블을 또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의 진출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다만 JYP도 2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YOY, QOQ로 다 역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JYP는 가수들 활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활동을 시작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3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 그렇군요. YG를 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하반기 엔터테인 업종 투자 전략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YG도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2025년 블랙핑크가 옵니다. 그래서 YG도 하이브처럼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제 사실. 보고 싶어요. 예, 이제 블랙핑크. 조금만 기다리면 옵니다.
많이 기다립니다. 예, 많이 이제 말로는 조금인데요. 네. 많이 기다리셔 오는데요. 엔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멀티플 자체는 바닥입니다. 근데 이게 올라오려면 실적이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적이 증명되기까지는 최소 2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10월부터는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붙을 게 업사이드를 끌고 갈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엔터 업종도 이제 빛이 옵니다. 추석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예, 이제 그동안은 K-팝 업체들의 다시 한 번의 부활을 네, 한번 염원해 응원해 보겠습니다. 주시면서 조금만 내년을 보면서 10월부터 다시 한번 엔터 달릴 수 있습니다. 추석 특집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현지 연구님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주식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